하이, 한량입니다. 9월 2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지난주 시장 움직임이 위아래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는데 대응 잘 하셨길 바랍니다. 코스닥 월봉부터 한번 봐볼게요. 8월 월봉 마감을 도지봉으로 마감해줬습니다. 7월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한 도지봉이네요. 그리고 9월이 시작되고 2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아서 꼬리 없는 음봉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국내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 달이라면 일단은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하리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 9월이라 앞으로 마감까지 한참 남아서 9월달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은 터치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700포인트 초반 정도 구간이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공유한 관점인데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제가 왜 이 구간까지 하락을 예상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역배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차트가 앞전에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당일 단타로 매매한다 가정을 한번 해볼 때 어떤 종목 분봉 차트가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 나올 때 다음 분봉에서 여기까지를 저항 라인으로 잡고 이 정도 짧은 반등 구간을 목표로 매수 진입하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난주 월봉 마감까지만 기준을 놓고 본다면 현재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하락의 힘이 더 강하기보다는 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구간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저 구간까지 상승해서 앞에 저항을 무시하는 돌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를 준다면 앞에서 보이는 이런 몸통이 긴 장대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9월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오던지 9월달 월봉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마감하는 월봉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 존재하는 박스권 매물과 분홍색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상승 추세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봉의 모습으로 보면 지난주에 상승하다가 매도하는 힘을 이기지 못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겨우겨우 지지라인을 지키면서 마감한 모습이네요. 제 기준에서 다음 주 매매 계획을 세워보자면 저라면 일단 주봉이 음봉을 만들 만큼 빠지는 걸 충분히 참으면서 지켜보다가 꼬리를 달아주는 반등 타이밍에 보수적으로 짧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꼬리를 달아줄 것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참고 기다리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지수가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지수 디커플링 종목들 눌림 위주로 짧은 매매를 해야 되겠네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750포인트 부근까지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 있는 이벤트를 생각한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다음 주 이후에 추석 연휴라는 점. 통상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국내 시장은 연휴 전에 투심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8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세 번째는 8일날 미국 연준의 페이지북 발표가 예정이라는 점. 페이지북은 쉽게 말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9월 2주차 한량존 관심 종목입니다. 큰 틀로 지수 커플링과 지수 디커플링으로 나눴습니다. 지수 커플링 종목은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봐야 하고 디커플링 종목은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신종 경제 용어로 2조 태방원이라는 요즘 신종 경제 용어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해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앞 글자를 따가지고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네요. 최근 상승폭이 큰 섹터들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섹터들이기도 하네요. 태조 이방원에 속한 종목은 다음 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면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기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관련 종목들 지지와 저항을 미리 파악해두고 마음에 드는 종목이 눈에 보이면 매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 커플링 종목 중에서 첫 번째로는 건설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태조 이방원에 속하진 않지만 최근 네옴시티 관련으로 시장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건설 관련 테마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 대장은 한미글로벌인 것 같은데 3거래일 단일가 중에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단일가 끝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좋은 매수 자리를 주면 매매해 볼 생각입니다. 네옴시티 이외에도 흰남도 태풍이 국내에 상륙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재해복구 관점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 세빅캠, 이지트로닉스와 2차전지 소재 관련주인 미래나노텍과 캠트로스, 유일에너테크를 관심 종목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관련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5G 관련주들이 네옴시티 테마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머큐리, 아이즈비전, 파워넷 이 세 종목이 지분관계로 엮여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5G 관련주들 강세일 때 머큐리가 대장이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머큐리, 아이즈비전, 파워넷 이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매매를 하면서 이겼던 경험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라서 내랑 안 맞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아예 매매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G 종목이 다음 주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간다면 저는 와이어블을 지켜보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5G 관련해서 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금요일도 끼 있는 상승을 보여줬네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사명이 전파 기지국이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머큐리랑 아이즈비전이 상승하길래 저는 바로 와이어블을 지켜봤거든요. 머큐리 시세가 죽지 않은 거 확인하면서 짝짓기 매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데 여기 눌림에 매수를 해서 요 상승 나올 때 전부 매도하면서 빠르게 매매를 끝냈는데 오후에 찐 상승이 나왔네요. 머큐리 시세가 죽지 않으면 계속 지켜봐야 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5G 관련해서인지 애플페이 관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한국정보통신이랑 이루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주봉 흐름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 주에 모니터링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수 디커플링 관련 종목들인데요. 금리 관련해서 최근에 시세를 주고 있는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푸른이랑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모두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에 속하기 때문에 호가창이 엄청 얇아요. 호가창이 얇으면 변동성이 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품절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흐름이 좋다 생각하는 종목들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이란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대성에너지, GSE, 화성밸브, S&T에너지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도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온 현대바이오와 신규 상장주인 에이프릴 바이오랑 보로노이 흐름이 좋아 보이는 현대바이오랜드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으로 지켜볼 몇 가지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끝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다음 주에 안전매매 하셔서 수익 많이 챙기시고 기분 좋게 현금하셔서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안전매매 하세요. 화이팅!